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부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상승을 두고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다 그냥 배당받으려고 들어왔던 자금으로 인한 상승이라서 에이 별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내일 또 다시 홀딱 팔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자금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게 지금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느낌? 네. 사실 오늘 개인이 1조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내일 뭐 배당락도 뭐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은 필요 없다. 나는 일단 양도세 회피부터 하자. 뭐 이런 매도세도 오늘 좀 같이 많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그 가족 합산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보시면 항상 연말만 되면 정말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팔지 우리 가족들 거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팔아대고 작년인가 제 고객분들 한 분이 진짜 그 딱 주식 한 종목 100주 때문에 그거 정말 얼마 안 되는데 한 그 100주로 따졌으면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고 세금을 내시게 되셨어요. 예. 딱 계좌 하나 숨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숨겨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닌데 뭐 카운팅을 남편의 잘못한 거, 숨겨둔. 카운팅을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서 세금을 억대로 내셨다고 막 그랬는데 400만 원 때문에요? 네. 세금은 억대로 냈는데 나중에 그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서 또 손실도 억대로 봤어요. 수억대로.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래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좀 인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대신에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많이 빠졌던 것도 그런 역할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2차 전지 섹터였었기 때문에 그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게 조금 완화되면서 어제 오늘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배당 관련 또 내지는 양도세 회피 관련 매수 매도가 좀 충돌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족 합산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전에는 한 6촌까지. 6촌 누군지 아세요? 아니 만약에 싸워서 연락이라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럼 되겠네. 혹시 싸워서 사이 안 좋은 사람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갖고 있어 어디 주식을 한 9억 지금 갖고 있으면 아니 근데 서로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내고 나도 내고.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요. 세금을 뭐 많이 갖고 있는 비율에 사람 따라서? 내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야 몰아서 되는 내는 거 거예요. 아니고. 네.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좀 얘기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 정보 보호 시대인데 맞아요. 내 재산을 다 남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그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봤을 때 이제 그 친족의 범위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주요 주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기타 등등의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친족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이 세금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직계 이쪽이 일단은 기본이었었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 시어머니신들은 아들 아니죠? 손자 뭐 이런 쪽까지 다. 장인 장모나 시대 그것도 포함이에요? 네. 와 그럼 아버님 혹시 삼성전자 주식 뭐 한 9억 원어치 가지고 계십니까? 네가 알 거 없다. 오 이러면은 이제 멘붕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완화되면서 이제 1인당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뀌었으니까 거였어요.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여력들이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12월만 되면은 저희도 이제 막 그런 리스트가 떠요. 일정 금액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좀 준비하시게끔 할 수 네네. 있게끔 증권사에서는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원래 이제 이 법을 도입한 취지가 있긴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대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그쵸. 이런 이제 법을 도입했는데 네. 그 법의 도입 취지랑 현재 적용되는 것이 조금 금액 좀 괴리가 좀 너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액을 더 높여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쵸. 10억이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맞습니다. 10억. 저희 뭐 그냥 하단 허들을 거의 대충 다들 아유 한 30억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10억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맞아요.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또 이렇게 바뀌니까 네. 좀 뭐 그분들은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긴 그쵸.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그
주요 주주에 있어서 왜냐하면 주주들이 이제 본인의 주식을 이제 좀 가족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 놓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되게 상당히 좀 방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게 세금 관련만 아니라면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권리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단 현행에서는 그 주요 주주가 아니다라면은 이제 인당 10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주요 주주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다행히 그나마 좀 다소 완화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좀 약간 힘든 부분들도. 왜냐면 이게 대주주가 요번 말에 한번 걸리면 내년에는 한 주를 샀다 팔아도 계속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을 나는 지금 마이너스야. 그래서 안 팔을 거야. 하지만 내년에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또 샀다 팔았다면 또 세금이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목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나는 나 10억 이하로 못 줄였다. 손실이 나서 죽어도 못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내년에 가셨을 때 아마 이제 수익률이 이제 제로가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끊어내시고 그 종목을 다시 매매 안 하시면 아마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수익 나서 세금 낼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 내시더라도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시면 어차피 못 파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내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어쨌든 오늘이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마지막 날이었고 또 네.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자분들이 네. 들어오는 네. 마지막 날이었어서 뭐 팔고 사고가 좀 옥신각신했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오늘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자라면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한 거의 12월 들어서 매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중국 난리 소비 났죠. 관련주들 이런 쪽이 오늘 거의 막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중소형주들은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면세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항공주들은 꾸준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주들 또 저희 음식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음식료 섹터주들도 계속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행, 항공, 뭐 카지노,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면세점 다 이런 중국의 그 폭발적인 소비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그런 섹터가 좀 강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단에서 좀 많이 빠졌었던 IT 섹터 쪽들 어제부터 좀 CS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고요. 어제 또 북한의 그 무인 항공기 때문에 오늘 좀 드론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들 최근에 안 그래도 강세였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강하게 오르는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이 좀 교차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리오프닝이라 불리는 관련된 기업도 쭉 올랐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뭐 맞습니다. 화장품, 또 뭐 항공, LCC, 뭐 면세점, 또 카지노, 또 뭐가 있죠? 뭐 여행도 올랐고요. 여행 관련한 음식료 종목. 많이 올랐고요. 호텔. 화장 호텔, 호텔. 그런 거 많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면세점 뭐 포함해서. 계속 올라 있었던 뭐 의료기기, 뭐 임플란트, 보톡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많이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저 이 시간 동안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이거는 좀 사실은 얼마 못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오프닝 섹터는 사실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 이런 부분들을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에 입국할 때 이제 PCR 검사 이제 받고 이제 48시간 이내라라면은 격리 시설에 격리하는 부분 이제 해제되겠고요. 네. 다음 달 8일부터 해제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택에서 뭐 조금 뭐 격리하면서 지켜보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다 풀렸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인구가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에서 이제 뭐 PCR 검사 자체도 안 하고 수치도 발표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도 상당히 높고요. 뭐 인민들의 마음도 좀 달래기 위한 의지도 높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면 중소형 화장품주들 대형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중소형 화장품 종목도 오늘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상한가요? 네, 장중에 뭐 오. 토니모리도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대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잉그로드랩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중국에서 이제 OEM 전 세계적으로 이제 OEM, ODM 할 수 있는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원재료나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같은 거 사업하고 있는 콜마 B&H 이쪽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런 쪽들 그다음에 또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소형 화장품 소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용기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은 연우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같이 좀 합세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주들이 이렇게 소비랑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면세점 오늘 호텔시락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세계도 좀 올라줬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들도 좀 많이 올라주면서 관련 섹터주들 힘. 또 그다음에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다가 카지노도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뭐 그다음에 뭐죠? 저기 파라다이스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네. 올라주는 모습. 그래서 섹터 전반이 그렇고 저가 항공주들은 지금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약간 좀 부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저가에 있는 그런 저가 항공주들 가격이 저가인 저가 항공주들 뭐 에어부산이나 뭐 티웨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진에어도 뭐 꾸준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LC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의 개선 효과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장이 뭐랄까요? 정말 많이 빠지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었던 중소형 섹터 쪽들을 최근에 좀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여행사들도 뭐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다 꾸준하고요. 참 좋은 여행사 꾸준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뭐 게임주들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알령 해제해서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 이런 쪽들만 영향을 받았다라면은 오늘의 일정 부분 게임주들도 좀 반등을 하면서 거기에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었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해당 섹터주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지금 12월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네.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막 네. 20% 넘고. 네. 근데 이제 이들 기업이 아직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숫자로 찍힐지 안 찍힐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너무 네.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테마성이 있는 네. 그런 상승이라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증권가에서는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치가 1도 없는 섹터입니다. 기대치가 아예 없습니다. 조금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환호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항상 위에 있잖아요. 안 좋아도 위에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줘야지만 주가를 견인시킬 수가 있는데 그쵸.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게 큰 수치만 놓고 보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환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적이 맨날 적자가 200~300억씩 나다가 적자가 100억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아 얘네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집착을 하는 거고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중국의 그런 강력한 소비력 이게 3년 만에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JP모건에서도 내년에 무조건 리오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단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뭐 50%에서 거의 100%까지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차별로 막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일정 부분 뭐 향후에 좀 눌림목이 나오거나 수급의 변화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네. 그 기업들이 실적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은 걸린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관련된 소비 관련한 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제작하는 생산 공장이나 이런 도매 시장 쪽에 이제 제가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은
중국 쪽 관련해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은 신제품도 덜 못했으니까. 내고 생산도 덜 하고 했는데 이제 캐파를 확 늘렸다라고 네. 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중국 리오프닝에 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또 대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도 많이 빠지고 또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뭐 70에서 80%다 뭐 이런 계속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달랐습니다. 계속 압박해놓고 이렇게 쪼여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어지면서 그 대국이잖아요. 중국은 그 인구들이 소비 활동에 나섰을 때 대비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업들한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중국에서 안 돼가지고서 지금 실적들이 우려감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주가도 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에서의 뭔가 내년에는 중국에서 뭔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분명히 선별해 놓고 내년에는 이런 기업들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는 게 확실히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국 기업 하나 팔았잖아요. 정말 저점에서 판 것 같아가지고. 저점에서 팔았다고요? 그럼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다음 내년 초에 이제 열리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CS 관련해서도 네. 지금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죠. 뭐 이미 그 종목들이 주도한 지는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일단은 CS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뭐 세계 한 150개국에서 한 2,20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이제 기술을 뽐내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게 요번 CS의 그럼 핵심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제 XR, VR 기기들 하고 로봇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LG, 삼성도 그렇고 스마트홈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좀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빠졌던 IT 부품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좀 올랐는데요. 가장 최근에 강한 게 이제 XR 애플의 XR 기기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셉니다. 최근에 네. 보시면은 뭐 선익 시스템 뭐 그다음에 뭐 뉴플렉스는 뭐 꾸준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많이 올랐고 나무가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강한 모습이고 로봇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 보시니까 계속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데 계속 TV에서 막 로봇이 치킨 계속 튀기는 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잘 튀기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매뉴얼대로 튀길 거 네. 아닙니까? 치킨을 이렇게 건져내서 탁탁 터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 각도와 좀 뭔가 깜짝 놀랐어요. 스냅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생맥주 딱 따라가지고 각도 또 딱 맞춰서. 넘치지 않게 딱 따르고 이제 바리스타 커피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로봇 시장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CS가 일단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전까지는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급의 변화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1월 9일에서 또 12일까지 여기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한 해에 이제 바이오의 가장 첫 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있긴 해요. 그 뒤로 무슨 학회 뭐 유럽 종양학회, 미국 종양학회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뭐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 뭐 삼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 이제 초청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초청받은 기업들 뭐 ABL 바이오, 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쪽들도 계속 이제 공식 초청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그런 기업들도 보면 이제 그 다가올수록 이제 또 초록도 공개되고 거기서 뭔가 발표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다음부터 또 꺾이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초 한 중순까지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면 또 너무 좀 터무니없이 오른 기업들도 사실은 생길 수도 있어요.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쪽에 좀 테마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네. 계속 시장의 모멘텀은 이쪽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레고캠바이오가 이제 애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좀 임상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선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어제 북한이 왜 정찰을 온 걸까요?
뭐가 뭐 궁금해서. 드론 네. 넘어온 것 때문에. 그러게요. 그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데 한 2m 정도 되는 네네. 나무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재 드론이에요? 드론이라기보다 무인 항공기인데 네. 이게 표면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뭐 레이더에 잘 안 걸렸다. 아 일부러 또 그런 걸로 만들었나 보군요. 네, 뭐 그런 얘기 한 5대가 왔었는데 5대나요? 네, 다 서울 저쪽 북부까지도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평구 보니까. 정도까지는 왔었던 것 같고요. 네. 김포 뭐 이쪽으로 네, 네. 네, 좀 왔었던 뭐 것 그런 같습니다. 식으로 왔었다고 하는데 한 100발을 쐈는데 못 맞췄다는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뭐 500발 얘기도 나오고 아 있고요. 그래요? 네. 500발 얘기도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2m 정도 돼가지고 너무 작아서 못 맞췄나? 이제 뭐 사실. 대체로 이제 또 고도가 낮아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 또 물론 이제 공군 그래도 출신. 이런 거를 뚫렸다는 건 굉장히 저 정말 안보에 자존심 좀 상해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방산으로 수출을 막 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레이더에 이게 안 뚫렸다니까. 잡혔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닌가?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드론 부대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오늘 또 드론 관련주들 엄청 올랐습니다. 또 막. 근데 이거 레이더부터 뭔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히고 음. 아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 드론들을 이제 무력화하는 여러 뭐 시스템이 있나요? 시스템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전파 방해 등을 통해서 조종을 아예 이제 떨어뜨리게.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비행기 내에 있는 반도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좀 있고 기술들. 그거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이제 배치 중에 아마 좀 있는 아. 모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배치는 안 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방산주들이 워낙 강했어요. 네. 실적도 그렇고 또 방어적이기도 하고 수주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 대형주들 최근에 상승세 계속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뭐 넥스원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항공우주도 그렇고 대형주들 좀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드론 UAM 또 특히 이런 쪽들은 뭐 제이시온 시스템, 퍼스트 이런 거 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온테크나 뭐 캔코아 에어로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역시 뭐 이쪽은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좀 급하게 따라하시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대형 이 항공 관련되어 있는 방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추세를 잡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초반에만 잘 보셨으면 좀 수익률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쪽은 좀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좀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섹터라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 이런 이슈들 수주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좀 꾸준히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레이더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레이더 관련?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뉴스만 나오면은 뭐 이슈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뭐 이런 걸 다 선별해서 투자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흐름들을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좀 보다 보면 뭔가 좀 흐름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산업이랑 뭐 이런 거랑 연결돼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에 속해 있는 테마다라면은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좀 봐주시는 전략도 다른 sek터 쪽들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좀 충격적이네요. 서울까지 들어왔다가 네네. 한 대도 격추시키지 아.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다 갔다라는 게 네. 이건 진짜 좀 21세기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건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이유가 있었던 반등이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이제 팔고자 하고 사고자 하고가 좀 겹치는 그쵸. 그런 섹터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에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히 좀 약세였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좀 반등을 시작했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빠졌다. 낙폭이 과대했다. 이 인식이 좀 많이 컸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뭐 소재 섹터 쪽들은 좀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은 전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전기차를 타면 더 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성차 그냥 기름 가솔린차 타는 것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네, 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보면 스위스는 전기차 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거 어떡하죠? 유럽이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가 전기차 많이 예, 수요가 가격이 많잖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도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셀 업체들도 그렇고 뭐 소재 업체들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다 많이 중국 기업들과 싸우고 있어요. 사실 대만 뭐 TSMC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CATL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지금 반도체 뭐
칩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나라에서 칩스 법안.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쳐서 좀 매우 지금 또 못 미치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 수요의 기대치가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인식에서 좀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또 근데 그 실적이 찍히고 가시화되는 시점 되면은 당연히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최근에는 뭐 리튬 관련주들 뭐 많이 올랐죠.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뭐 탄산염 좀 관련해서 그런 리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제 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쪽들 어제 보시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회사 자회사 하나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소재 쪽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또 앞으로 또 계속 키워야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소재 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1.5분 4분기에 조금 개입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좀 완만한 주죠.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주들이 대부분이 다 차트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이게 추세를 복귀하느냐 못 복귀하느냐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될 정도로 추세가 다 망가졌는데 뭐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어느 쪽들이냐 하면은 약간 전해액 쪽 있잖아요. 보니까 첨보나 솔브레인 이런 쪽들이 조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쪽이 조금 살아있고요. 기존의 뭐 음극재들도 많이 망가졌고 양극재는 더 많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셀업체들도 완전 주가들이 주저앉아가지고서 그걸 좀 회복시키고 추세를 좀 돌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 쪽들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 이쪽을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게 조금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쪽은 또 사실 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리기도 쉽지 않은 섹터거든요. 오늘은 이제 배당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있으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내일 배당락 이후에 어떤 행보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시장에 큰 수급이 많이 필요하다. 2차 전지. 다만 이제 소재 섹터 중에서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의 조정을 또 잘 활용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재 쪽은 그래도 좀 더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소재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네네. 계속 수요가 생기는 부분들도 약간 리사이클링업 같은 경우도 계속 당연히 좀 필요해서 이런 쪽들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양극재하고 셀 쪽들은 조금 주가가 이미 기대치를 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들 새롭게 부각되는 소재주들 쪽들 뭐 이런 쪽들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섬유유복 쪽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 뭐 추위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수출? 그것도 있고 그다음 미국이 연말 쇼핑 시즌에 네. 뭐 한 7.6% 정도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 중국 섹터 리오프닝. 네 중국 섹터로 지금 후반에 지금 이제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환율이 사실 빠지고 있어서 수출 섬유 의복 쪽에는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 쪽 기대한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향만 움직였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또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F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고 뭐 영업무역 필러홀딩스 뭐 이런 부분들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한세실업도 다 근데 사실은 미국향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또 이들한테도 또 중국에 대한 또 니즈를 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쪽들이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추워요. 지금 롱패딩을 찾아야 뭐 찾아갈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없대요. 옷에 쇼패딩이 아니 유행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놀스페이스 이런 데에서 할인을 뭐 엄청나게 해줘서 20만 원대의 구스 다운을 파는데 뭐 난리가 났었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나긴 하더라고요. 저희 뭐 직원도 자녀들 추우니까 롱패딩을 사러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가격들이 50% 할인해도 2-30만 원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싸다고 생각을 네, 하신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향후에 좀 소비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오늘 근데 롱패딩. 통신 장비주도 올랐는데 왜 섭섭하게 말씀 안 해주세요? 아 맞아요. 통신 장비요? 네. 아니 뭐 이 정도 오른 건 사실. 아, 그래요?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아직 이쪽도 멀었습니다. 지금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냥 영원히 배제해 놓는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통신 장비 쪽들이 5G 쪽들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름의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HFR, 뭐 솔리드 뭐 이런 쪽들하고 에이스테크 등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고 통신 장비는 잘 파셔야 돼요. 4분기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통신 장비 업종 5G는 네. 항상 모든 수주가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적 나올 때쯤에 주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한번 잘. 네. 아니 뭐 장비는 장비인데 네. 마침 또 오셨으니까 유한타증권은 뭐 아. 매각설이 살짝 있던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한타증권, 네. 다월드 인베스트먼트, 네, 네, 네. 뭐 많죠 매각선. 오늘 나온 거. 아침에 상당히 우리금융이 급등했었죠. 다 네. 네, 뭐 아침에 그런 상당히 게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 이거 꾸준히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증권이 이제 우리증권이라네요.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를 인수하려고 우리가 하죠. 없군요. 네, 왜냐면 우리는 있던 거를 NH에 예전에 매각을 아, 했잖아요.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NH가 예전에 이제 우리증권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이 꼭 필요하고 이제 뭐 제가 유한타증권 직원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대만 유한타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 유한타 그룹에서는 이미 투자한 거 이상으로 많이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 면에서 뭐 단순히 그들은 이제, 주가 흐름이나 뭐 기타 등등뿐만 아니더라도 그동안 뭐 배당 수요도 있었고 또 특히 뭐 기사에 따르자면 내년이 증권업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좀 팔고 싶어 한다. 뭐 의리금융 지주도 이럴 때 좀 사야 싸게 산다. 뭐 이런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6시까지가 아마 아까 공시였는데 아마 사실 무근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제가 안 보기는 네, 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네, 공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현재까지 사실 무근이고 그 다음에 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라고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시장에 흘러다니는 얘기 저도 뭐 회사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시장에 흘러다니는 얘기로는 좀 계속 뭐 접촉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매각이 된다라면은 저도 뭐 타이틀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올해 하고 내년도에 가장 화두가 뭐냐 하면요. M&A입니다. 이 M&A 섹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M&A와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이 중소형주단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계속 인수하고 합병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후년부터는 M&A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아. 소액주주들까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빨리 네, 끝내야 그래서 된다. 내년에 일단 M&A 하려고 상당히 서두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암흑기겠지만 그런 M&A 관련해서는 엄청 튀는 활발할 기업들이 수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현금 여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중소형주단에서 좋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자꾸 M&A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년에 M&A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공부 많이 해놓으신다라면은 생각보다 좀 좋은 수익이 내년에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내년은 종목장세라고 보거든요. 상반기 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고 전반적으로 뭔가 확실히 실적이나 뭐 이런 모멘텀이나 이슈에 딱 있지 않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 M&A 시장은 되게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공부 좀 해놓으시고 뭐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신다라면은 최근에도 보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M&A 이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소형주단에서는. 그렇듯이 내년에는 약간 좀 그런 법을 좀 빨리 피하고 싶어 하는 이슈에 M&A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에는 조금 챙겨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미라클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진도진이 아니죠. 이제 다시 국밥집 막내 우현우 첫째 아들로 아, 네. 저는 되었죠. 진짜 누가 이렇게 대사를 써놨는데 너무 네. 제 대사가 아니라 그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사망. 용두사망. 마지막에 좀 기대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나온 열애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뭔가 되게 국보를 외국에 빼앗긴 아, 느낌. 그래요? 아, 그 여자분은 나라를 구하셨네요, 진짜 전생에.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또 네. 이제 우리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은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